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 공부하러 오신 분 1번 치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참, 처음 하는 듯이. 네, 처음 예. 아닙니까? 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 국민 교육방송 민족문제연구소 1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는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1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빨리 오셨네요. 아, 네. 힘드셔요. 시간 딱 맞춰서 왔습니다. 네. 자, 예. 지금 책을 두 권 갖고 오셨어요. 네, 제가 지금 여기 부천에 네. 다녀왔어요. 네. 부천에서 부천이 인쇄소. 뭐- 네. 아, 부천이 만화의 도시지 생각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화의 도시 부천이고 마침 또 거기서 인쇄를 해가지고요. 예. 제가 이제 막 공장에서 막 가져왔습니다. 이 책이 심지어 따뜻해요. 방금 나와가지고. 네, 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야, 뜨겁더라고요. 요거, 예. 여기, 야, 이런 책은요, 진짜 이렇게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그림도 크고요. 이런 식이야. 이거 우리 학생들한테 진짜 보여주면 끝내주겠네요. 지금 아마 경기도 2,400개 초중 고등학교에는 네. 다 도착을 했을 거고요. 네. 아직 방학이라 뭐 선생님들 아직 못 받겠지만 네. 예, 학교에는 도착했고 제가 다음 주에는 웹툰으로 또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웹툰 주소를 새날 청취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드릴까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예, 그러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주 이야. 목요일 날 그 웹툰 주소를 그럼 공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한 시대 다른 삶. 지금 네. 판매하지는 않고 예, 나중에 비매품입니다. 판매할 수도 있다. 나중에는 좀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이야. 당분간 비매품으로 하고 예. 지난주에 우리 일베 만화가 윤서인 이야기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의 대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근데 윤서인 그 인간은 정말 너무 깝죽거리대요. 뭐 엊그제 또 뭐 다른 뭐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윤서인 이슈가 없어지기 전에 이 만화가 좀 나와서 많이 좀 다행이네. 읽히기를 바랍니다. 예. 네, 윤서인 덕분에 많이 알려질 것 같아요. 이 한 시대 다른 삶 이 책의 부제가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의 엇갈린 삶 네. 요거예요.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야, 이거 지금 만지고 계신 2권의 앞에 보시면 그 예. 표지 들어보시면은 예. 한번 들어보시죠. 2권만. 예. 예. 그 앞에 2자 바로 밑에 예. 인물이 두 인물 있지 않습니까? 어허. 네. 누군 것 같습니까? 왼쪽은 바로 이응준, 우리 그 지난번 독립운동가들 친일파 이야기하면서 예. 독립운동가에 보다 가장 좋은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이응준이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응준이고요. 그 옆에 바로 지청천 장군,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날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또 이 만화에 상당 부분 담겨져 있습니다. 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민족문제연구소 열일하시네요, 진짜. 네. 한국 사람들은 지금 우리 민주 시민들을 제외하고는 뭐 친일이 뭐 대단한 거야라고 네.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네. 윤서인 같은 자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야, 어떻게 부지런하지 않아서 독립운동가가 못 산다 이런 식의 논리를. 그 윤서인이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친일파들은 좀 부지런했던 것 같다. 열심히 산 것 같다. 예. 그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은 뭐 대충 산 것 같다. 예. 이 만화책 저희가 낸 만화책을 보시면 친일파들은 상당히 친일에 부지런했고 예. 독립운동가들은 자기 자신과 가족들에게 대충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정말 공을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없던 사람들이 바로 독립운동가셨다라고 예. 하는 내용들을 이 만화에 담았습니다. 네. 민족문제연구소에서요 이 책을 우리 새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10권 정도는 네. 기증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건 사야 되는데 이거 그냥 받고 싶지가 않은데 지금. 그냥 받기 뭐 하시면 이렇게 할까요? 그 민족문제연구 회원가입 하시면서 상당히 그 새날 시청자분들 회원가입 많이 해주고 계시긴 한데 예. 가입하시면서 이렇게 글을 남기시면 예. 민족문제연구 회원가입하시면서 새날 듣고 왔어요. 책 보내주세요. 으아, 라고 그럼 하면 보내주시는 저희가 거예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 네. 검색하실 때 민족문제연구소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회원 가입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새날 보고 가입했다 네. 하면 이 책을 주신다고. 새날 보고 가입했다. 만화책 보내주세요. 야, 라고 하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이 책은 진짜 우리 꼬맹이한테 일단 먼저 네. 읽어봐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자란 아이가 친일파가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윤서인의 망언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예. 이런 대안을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욕만 할 건 아니고 맞습니다. 근거를 제시해야죠. 네.
자, 그리고 오는 11월 달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네. 문을 연다고 해요. 네. 이게 지금 조감도라 그러는데 네. 이게 어디냐면은 네. 그 서대문 형무소 가보셨으면 예. 먼저 주차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주차를 하러 들어가는 주차장을 들어가기 바로 우측 언덕이 있습니다. 예. 많이 안 가시는데 예. 그 언덕에 이제 한성과학고등학교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서대문 구의회가 있는 자리인데 구의회를 옮기고 예. 바로 그 자리에다가 저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지금 공사 중입니다. 예. 그래서 11월 23일 날 오픈하죠. 테이프 끊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예. 네, 그러니까 오시면은 서대문 형무소도 관람하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도 관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소가 되는 거죠. 조금만 걸어 내려오시면은 민족문제구도 있어요.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걸어도 돼요. 네. 옛날에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은 네. 경성에서 만주까지 걸어가셨는데. 뭐 제가 볼 때는 1시간 걸어오셔야 돼요. 그래도. 참,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개관하는 날짜가 올해 11월 23일이거든요. 예. 그것도 한번 공부 차원에서 왜 그러냐, 왜 그 날짜로 우리가 택했느냐. 바로 그날이 임시정부 김구 선생님이 고곡당을 밟은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자마자 바로 오셔야 되는데 예. 미 군정이 오는데 방해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김구 일행보다는 이승만 일행을 먼저 한국에 보냈죠. 예. 미국이. 그런 다음에 뒤늦게 이제 김구 일행을 보내셨죠. 그 날짜가 이제 11월 23일이 되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한국의 정통성은 이승만에게 있지 않다. 예. 김구와 임시정부, 그 독립운동가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그 날짜에 개관을 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네. 효창공원이 네. 지금 김구 선생, 윤봉길 선생, 이봉창 선생 이런 분들이 묻혀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2025년까지 독립기념공원으로 조성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네. 실은 2025년이면 차기 정권인데 예. 이번 정권 문재인 정권 아래서 실은 이걸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예. 그 이제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나오겠지만 오늘의 주제가 효창공원이 될 텐데 그 땅 주인이 많거든요. 예. 그 땅에는 국유지도 있고 예. 희유지도 있고 예. 구유지도 있고 예. 뭐 이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섞여 있어서 예. 그 이해관계를 민주적으로 조정하느라고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어쨌든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박수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권을 계속 가져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일은 없을 거다.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하지만은 뭐 예, 그건 뭐 정치인들이 잘 하셔야 예, 되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효창공원이에요. 네, 효창공원. 네, 그렇습니다. 효창공원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들 1번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안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못 가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김구의 이름은 알지만 김구 선생님의 묘소가 어딘지는 모르실 거고 예. 묘소가 어디 있는지 알더라도 그 묘소에 가본 분들은 극히 일부일 거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자, 자리를 띄우면서 한 번씩 보겠습니다. 네네네. 실은 이제 제가 원래 이날은 이제 친일파 이야기하는 시간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어제 이 새날 방송 보니까 박영선 후보가 나오셨더라고요. 예. 실은 이제 효창공원을 잘 독립공원으로 만들려면 서울시장의 의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얼른 주제를 바꿔가지고 효창공원 이야기를 빨리 해야 되겠다. 예. 그래야지 누가 시장이 되든지 간에 이 효창공원을 잘 독립공원으로 만들어야 그래야지만이 2025년에 순조롭게 개관할 수 있거든요. 오픈할 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좀 순서를 바꿔서 오늘 효창공원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예. 네. 그 박영선 우상 후보 보고 계시면 1번. 그리고 나경원 씨 보고 계시면 닥치시오. 자, 네. 보겠습니다. 네. 자, 효창공원을 독립공원으로. 네,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예. 효창공원은 현재 독립공원이 아니고 근린공원이라고 합니다.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마을을 근린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네 공원이에요. 할아버지 그렇죠. 할머님들이 여름에 고스톱 치고 막걸리 드시고 반려견들이 똥 싸면 그 똥을 치워야 되겠지만 본인들이 그런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 동네나 있는 근린공원이에요. 동네에 있는 아주 평범한 공원인데 그 평범한 공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김구가 있는지 안장돼 있는지 안중근 의사의 허묘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진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을 독립공원으로 격상시켜서 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이고 그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주제입니다. 저 화면상에 있는 저기 효창 운동장이죠. 네, 그 파란색이 그 지금 축구장. 예, 그 축구장은 바로 이제 주제에 나오지만 바로 독립운동가가 모셔져 있다는 곳을 지우기 위한 기억을 지우기 위한
말뚝, 쇠말뚝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승만이가 꽂아놓은 쇠말뚝인데요.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서 우리가 예.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예. 네. 일단 효창원 그러면 위치적으로 보면은 아주 좋은 곳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하철로 보면 남영역과 숙대 입구역 근처에 있고요. 경부선이 관통하고 호남선이 있는 용산역과 서울역 사이에 있는 입지적으로 아주 좋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효창원이면 왜 보통 효창공원이 이전에 효창원이었거든요. 조선시대 때. 예. 근데 왜 효창원이냐. 이거 이제 시험 문제인데요. 나오지만 조선시대 때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묘지를 계급을 나눠놨어요. 왕이 죽으면은 능. 그죠? 왕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왕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왕자. 공주가 죽으면은 원. 그 다음에 우리 푸나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죽으면 묘가 됩니다. 능, 원, 묘. 이게 사실 사지선다에 많이 나와요. 되게 슬프네. 듣고 보면 기분 나쁘네. 계급사회고 봉건사회니까 그리고 죽어서도 이렇게 차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선시대에 능, 그래서 조선 왕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태능, 선정능 하듯이. 정능 뭐 있고. 예, 그렇습니다. 능, 원, 묘인데 그래서 이제 사지선다에 자주 나와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서 효창원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왕은 아니지만 왕자나 공주쯤이 묻혀 있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진짜 교육방송 맞네. 여러분 네, 필기하고 계시죠? 네네네. 그럼 그 효창원에는 누가 묻혀져 있냐? 예. 바로 정조대왕의 아들입니다. 정조대왕의 아들 문효세자의 묘입니다. 아니 그대로 놔두시고요. 웹 예. 보시면은 그 그림에 그림 밑에 나와 있죠. 정조대왕의 아들이 5살 때 죽어요. 원래 죽지 않았으면 바로 이분이 왕이 됐겠죠. 예. 근데 불행히도 5살에 죽어버려가지고 너무 정조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조대왕이 원래 우리가 정조대왕의 아버지가 사도세자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정조대왕 하면 효의 상징이고 그 아버지의 묘를 보러 화성까지 가잖아요. 능행차 하지 않습니까? 지금 능행차를 하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작년 못했지만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경기도, 오산, 화성 거쳐가지고 가는데 사도세자 있는 묘까지 용주사 옆에까지 갑니다. 그 구간이 바로 저 구간인데 제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세자가 죽어서 참 가슴이 아픈 정조로서는 자기 아들도 너무 일찍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좀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곳에 자리를 모셨어요. 그래서 그 정조대왕이 아버지 묘 보러 가는 길에 바로 효창원도 한번 들려서 아들도 보지 않았을까 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면서 효창원에다가 자기 아들 묘를 쓴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덕분에 효창원은 그 왕자들 묘 중에 서울 시내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묘가 바로 효창원이 되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능의 계급과 그 다음에 효창원이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들었고 예.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 네. 자, 용산. 이 맨 위에 제목이 용산을 지배하는 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한다라는 말은 조선시대 때 만들었던 속담은 아니고요. 요즘에 근현대사 학자들이 만든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만든 속담인데요. 용산을 지배하는 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한다. 실제 사실이죠. 예. 놓고 보면은 자, 최근에는 지금 미군이 있죠. 미군 기지. 예. 이 미군 기지도 2023년인가 2022년인가에 다 평택으로 모두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전에는 미군 기지 근처에 바로 일본군이 있었고 예. 그 전에는 좀 아주 멀리 올라가면 13세기에 원나라가 우리 쳐들어왔을 때 우리 고려 왕실이 강화도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원나라가 여기 주둔하면서 바로 말들 그 조랑말을 기르던 것이 바로 지금의 용산 기지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 용산을 지배하는 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대문안 바로 코앞에 있는 바로 코앞이죠. 거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대문 지금, 안까지 못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태원이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죠.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역사성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아시고 2018년도 8월 15일 날 광복절 경축식을 여기서 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자리에서 했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제강점기 용산은 일본의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이었다. 그런데 약 120년 만에 이제 외세를 몰아내고 일본과 미군 기지도 평택으로 옮기고 온전하게 용산이 우리 품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8.15 경축식에 말씀하신 거죠. 거의 역사학자가 할 얘기를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120년 만에 용산이 드디어 우리 품으로 온전하게 오고 그 용산 어떻게 할 거냐? 용산은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이명박
시절에는 뭐 했습니까? 이명박 오세훈 시절에는 거기다가 아파트 짓고 고층 빌딩 짓느라고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용산 참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주차장 자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하게 우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국가공원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국가공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돼 있고요. 이 국가공원 1호가 이제 용산공원이 됩니다. 예, 아직 제도로서는 들어왔는데 아직은 지정이 안 됐는데 예. 국가공원 1호가 바로 용산공원이 되는 거죠. 지금 순천만이 국가정원 1호거든요. 국가정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들어서고 만들어진 첫 번째 정원이 순천만이고 이제 국가공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첫 번째 1호가 바로 용산 민족공원이 되는 겁니다. 아, 그 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 여러 개 있는데 네네네. 이런 식의 근린공원식의 공원은 처음이라는 도시 거죠? 안에 있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나라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훌륭하다. 그 랜드마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거예요. 예. 아예 그냥 노무현 대통령과 그 이해찬 총리 시절에 이 용산을 가칭 용산 민족공원으로 만들자. 그래서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온전하게 우리 품으로 돌아온 공원의 역사성을 살리자라고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하면서 이것을 다 필요 없고 때려치고 그냥 아파트 짓자. 고층 빌딩 짓자 하면서 생긴 게 바로 용산 참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어떤 민족의식, 역사의식이 바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어쨌든지 간에 다시 현 정권에서 용산 공원을 국가공원, 민족공원을 한다고 다시 방침을 정했으니까 저희가 기대해 봐야 되겠죠. 훌륭하네요. 네네네. 네, 다음 그림 한번 보면요. 예. 네. 이 지도를 보면 참 재미있는 지도입니다. 이게 참 귀한 지도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소에 있는 지도거든요. 예. 연구소에서 이제 식민지역사박물관에 오시면 이 지도를 볼 수 있는데 되게 귀한 지도인데 왜냐하면 현재 이런 지도를 찍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용산은 미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항공 촬영 금지 구역입니다. 아, 예, 드론도 못 띄워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런 그림이 저희 있다는 거죠. 1926년 이후의 이게 그림인데 어디서 찍은 남산에 찍은 건가요? 아닙니다. 한강 쪽에서 찍은 겁니다. 한강 쪽인데 이 각도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비행기 띄워서 항공 촬영한 비행기로? 거죠. 예,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찍은 거죠. 예, 보시면 대략 보시면 위치가 용산공원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용산역이 보이실 거고요. 예. 용산역 위에는 이제 그 경성역, 지금의 서울역이죠. 예. 그 사이에 이제 바로 조선군 사령부가 있고 이 조선군 사령부가 지금 현재 국방부 미군기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효창원이 바로 있죠. 옆에. 아, 예. 위치가 그러네. 위치가 아주 기가 막힌 위치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조선 총독이 총독부에서 직무 보다가 그럼 잠은 어디서 잤냐? 총독부에서 잠 안 자고요. 바로 용산에 와서 잠 잤습니다. 아, 지금 바로 조선군 사령부 자리에 와서. 조선 총독부가 저기 광화문 그렇습니다. 그 광화문이죠. 광화문 그 자리 바로 뒤에 있던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 조선 총독이 거기에 직무를 봤지만 실제 잠은 가장 안전한 곳인 용산에 있는 조선군 사령부에 와서 잠을 잤다 이거죠. 가장 안전해서요? 예. 아. 그러니까 용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조선 총독부가 정치의 중심이라면 식민지 시절의 정치의 중심이라면 용산은 군사의 중심입니다. 군사. 그래서 여기에 주둔해 있는 부대가 요즘으로 말하면 수방사라고 해야 되나요? 예. 특공대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동하면은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아주 겁나요. 여기서 출동해서 만주로 가가지고 독립군을 토벌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최강의 부대거든요. 용산 부대가. 그래서 용산 부대를 위해서 별도로 만든 역이 바로 용산역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그 군인들 있잖아요. 네, TMO. 그 기차 타고 이럴 때 용산역에서 용산 용사의 집이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시 좀 전에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경성역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들 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서울역. 서울역. 예, 지금의 서울역은 민간인 중심역이에요. 그럼 용산역은 뭐냐? 군인들을 위한 만든 특별역입니다. 특수역. 그러니까 군인들을 모으고 또 하나는 징용 징병 위안부를 또 모으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징용 징병자들을 일본에 보낼 때 서울역에서 집결시키지 않고 용산에서 집결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위안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용산역 광장에는 그 평화의 소녀상 만든 작가님이 만든 그 강제 징용상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용산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 지배를 수탈하라고 하는 곳의 아주 교두부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야, 용산이 그런 곳이었군요. 용산이 엄청 중요합니다. 일제의 수탈의 상징 같은 곳이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역사박물관을 용산에 낸 거죠. 싹 갈아엎어야 될 텐데. 네, 거기서 이제 교육 좀 해야 되겠죠, 저희가 많이. 지금 뭐
오늘 주제와 약간 다릅니다만 네, 네. 서울시 내에도 지금 친일의 흔적들은 굉장히 많죠. 엄청 많은데 그 재작년에는 경기도에서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경기도 지역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전수조사를 1차적으로 했는데 아직은 불행히도 서울시가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서울에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2021년도에는 서울시 내에서의 그 일제 잔재 전수조사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장님들이 잘해 주실 거라고 저는 네. 믿습니다. 이렇게 네, 네. 잘한다 해야지 잘하실 네, 거 아니에요. 어떤 시장이 되면 또 아예 안 하겠죠, 뭐. 그러니까요. 네, 네. 나경원 씨 닥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용산이 그런 곳인데, 자, 그러면 다시 효창공원으로 와가지고, 예. 효창공원이 어떤 곳인가 한번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보는 사진은 아마 다 처음 보시는 사진일 거예요. 야 미치겠다 진짜. 네, 앞에 제목 보면 다 나와 있죠. 일제 강점기 최초의 골프장이 된 효창원. 네. 약 4년 동안이나 골프장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효창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조대왕의 아들이 있는 묘역이긴 하지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제가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일본인들 위락시설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골프장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프장이 물론 이제 고종의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이 만든 골프장도 있어요. 강원도에. 예. 근데 그거는 뭐 잘 알 필요도 없고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왜 그런 효창원의 골프장을 만들었는가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 일대가 일본인들이 집단 거주 지역입니다. 용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산역 일대가 일본군 군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일대. 그래서 용산 공고가 철도 때문에 만들어진 고등학교예요. 일제 때. 철도원 양성하는 특별고등학교가 용산고등학교입니다. 그 당시에. 그만큼 일본인들은 철도가 그만큼 중요하게 관수했던 군사시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용산 철도고등학교, 그 다음에 용산 철도병원도 있고요. 그 용산 철도병원이 이제 해방 이후에 그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이 되고 거기에 근무했던 분이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간 의사가 바로 중앙대병원 의사인 거예요. 야, 우리나라 역사가 그냥 용산 쪽에. 네, 용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사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굳이 골프장을 거기에 세울 일이 없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일단 일본인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그 당시에 철도 종사자들은 최고위급의 직종이에요. 그분들에게 좀 위락시설을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왜 하필 효창원이냐 이거죠. 네. 바로 조선의 민족 정기를 말살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일종의 거죠. 새말뚝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골프장이 나중에 효창 운동장 쪽으로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효창원이 첫 번째 새말뚝을 박은 것이 바로 일제고 그것은 바로 골프장이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네. 오늘은 사진만 봐도 진짜 좋으실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제 골프장이 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골프장이 됐다가 뭐 다시 모두 됐다가 바뀌는데 여긴 또 이제 일본 조선 총독이 가까운 곳에 잠을 잤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래서 조선 총독의 행사를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식목일 행사예요. 식목일. 그 일본인들이 사실 식목일은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물론 그 나무 심는 것 자체는 좋은 거지만 어쩌든지 그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무 심는 어떤 퍼포먼스 하는 것은 일제 때 들어온 퍼포먼스인데 어쨌든지 이 총독이 직접 주재해가지고 효창원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가지고 거기다가 사쿠라를 연시 심습니다. 그래서 식목 행사. 그래서 전 국토를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했던 곳이 역시 효창원. 미치겠네. 주로 이제 사쿠라를 많이 심었던 것이죠. 혹시 그럼 여의도 윤중로도 그런 거랑 비슷한가요? 사실 이제 벚꽃놀이 자체가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놀이이긴 한데 그걸 좀 극복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저는 뭐 무조건 벚꽃놀이가 다 저는 안 된다라고 하진 않고 그런 역사성을 이해하고 저희가 이제 극복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자체들이 어느 지역을 가나 이제 벚꽃나무 어떤 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게 요즘에 조금 그게 하향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에는 그런 자기 지역만의 독특한 축제가 없을 때는 모두가 다 너도 나도 벚꽃을 심었는데 이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축제를 개발하면서는 그런 추세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참. 네.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자, 처음 박힌 새말뚝은 골프장이었다면 그 다음에 박힌 새말뚝은 바로 스키장입니다. 효창원에 스키장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 썰매장 아니고? 스키장. 지금 사진 보이십시오. 스키장. 네. 이 새끼들이 지금 남의 나라 와가지고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이게 동계 스포츠로서 이제 스키인데, 그러니까 이 효창원이라고 하는 건 묘지 아닙니까? 묘지 무덤인데 보통 무덤은 경사가 완만해요.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골프장 만들기도 조성하기도 쉽고 또 스키장 만들기에도 최적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효창공원은 첫 번째 쇠말뚝은 골프장, 두 번째 쇠말뚝은 스키장으로 이렇게 계속 순환을 겪게 되는 역사가 오는 거죠. 야, 29년, 네. 1929년 눈 내린 효창원에서 스키 첫 시험 주행이 실시되는 광경이 수록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네. 와. 자, 그다음 또 그림을 연속으로 예. 볼까요? 네. 결국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창경원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 창경궁인데 예. 창경원으로 됐다. 그것은 일제가 민족정의를 말살하기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다 아시는 건데 바로 같은 컨셉으로 일본인들이 바로 효창원을 효창공원으로 파크, 쉽게 말하면 무덤을 파크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위락시설, 자신들이 좋아할 만한 특히 용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해서 골프장도 만들고 스키장도 만들고 했던 것이다. 무덤은 경건해야 될 곳인데 일부러 그런 거죠 지금. 일부러 그런 거죠. 그래서 동물원으로 일부러 만들었고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그다음에 효창원이라고 하는 무덤을 또 골프장과 스키장이 가능한 파크 공원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민족 정기를 말살한 현장이다. 그랬었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우리 저기 사진 보시면 되게 어떻습니까? 창경원 구경해 보셨나요? 창경원이요? 네, 창경원 해봤죠. 시절에 해보셨어요? 누구나 다 가보잖아요 어렸을 때는. 네. 어렸을 때 시골 사람들이 서울 오면은 남산 가보고 창경원 가보는 게 기본이었지 그 않습니까? 동물원이었는데 창경원 예. 그러면. 네네네. 저도 어렸을 때 뭐 창경원이 동물원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요. 예. 창경궁이었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창경원을 창경궁으로 하면서 그 우리 궁궐을 제자리 찾기 운동을 해서 지금 그랬었죠. 많이 네. 돼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역사 복원 측면에서 좋은 건데 그럼 왜 똑같이 일제가 훼손한 효창공원은 제자리 찾기를 못했냐 이 말이죠. 아 그러네 진짜. 예, 그런 측면에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그것이 너무 지체돼 있다라고 예. 하는 건데요. 그 지체된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고 예.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우리 효창원이라고 해도 좋고 하면 이 효창원이 이제 우리 근현대 역사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현대 역사, 해방 이후 역사에 등장하는 건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 참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백범 일지에 보시면 독립운동가들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해방은 됐는데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해외에 많이 가한장된 인물이 많이 있어요. 가령 뭐 안중근 의사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죽으면 나의 묘지를 잠깐 가한장 해놨다가 해방되면 나를 옮겨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의 독립운동가 유언은 뭐냐면 해방이 되지 않는 조국에는 내 유해를 가져가지 말랍니다. 그게 뭐 반드시 뭐 몇몇 독립운동가의 말씀은 아니고 대부분의 독립운동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유해는 잠깐 중국에 놔뒀다가 가한장 해놨다가 해방이 되면 그때 옮겨다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독립운동의 유언인데 그 유언을 이승만은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니까 이승만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 유언을 지키고자 백범 김구 선생이 여러 군데를 수소문하신 거죠. 어디가 땅이 좋은가. 그래서 마침 그 효창원이 해방돼서 와보니 다행히 문효세자에 관련된 묘들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해방되기 몇 달 전에 45년 초에 일제가 그 묘를 다 서삼릉으로 옮겨버렸어요. 강제. 그러니까 옛 터만 남은 거죠. 그 공간이 좀 비어 있었군요. 빈 터죠. 원래는 남의 무덤이 있으면 그 무덤에다 무덤 못 씁니다. 근데 문효세자를 포함한 몇몇 그 왕비들의 묘가 남아 있었는데 그게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일제가 해방되기 직전에 저쪽 서삼릉을 옮겨버렸어요. 은평구 구파발 이쪽으로 옮겨버렸어요. 고양시 쪽으로. 그러니까 빈 묘터예요. 그러니까 빈 터에 대한 묘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범 선생님이 보시기에 입지도 좋고 가깝고 또 독립운동가 묘지가 좋은 데다 써야지 뭐 멀리 외진 데다 독립운동가 묘지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효창원에다가 묘지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효창원의 묘지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그다음에 임시정부 요인들 묘가 있고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허묘, 허묘도 지금 임시로 저희가 만들어 놓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바로 백범 김구가 내가 독립운동의 적자다. 내가 독립운동의 적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떤 뭐랄까 과시? 그것도 되는 거죠. 일본이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한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앞에 지금 이제 세 분이 인사하고 계신 사진도 보이는데요. 다음 사진 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안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뭐 당연히 이봉창이나 김구 의사는 이봉창이나 윤봉길 이런 분들은 한일 애국단을 만들어서 김구와 같이 활동했던 분이고 그렇게 해서 활동하는 분이지만 이 박열, 백정 이런 분은 아나키스트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 아나키스트들은 김구와는 라이벌이죠. 그렇지만 아나키스트 중에 한 명인 백정희 선생님의 유해도 일본에 있는 유해도 이 아나키스트 박열을 통해서 모시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김구 선생님 참 의리가 있다. 일제랑 싸웠으니까. 네, 똑같이 물론 이제 본인들은 민족주의 계열이었고 아나키스트 계열의 뭐 라이벌이었지만 그래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똑같이 모셔야 된다 해가지고 아나키스트인 백정희 선생님의 유해를 일본에 있었는데 박열 그 당시 박열 선생님이 살아 있었거든요. 박열 선생한테 요청해가지고 유해를 봉안해 와요. 그렇죠. 이렇게 나라를 되찾겠다는 독립운동하고 네. 무정부주의하고는 결은 다른 거지만 그렇지만 일제랑 싸운 건 똑같기 때문에 같죠. 예. 반제 항일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뭐 우리 박열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예, 이 박열의 이야기를 제가 또 하나 더 들려드렸던 거죠. 예, 박열 선생이 또 의리의 사나이예요. 야, 근데 이걸 그대로 영화 포스터로 만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백범일치에 다 나옵니다. 예. 본인이 효창원을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 모셔서 효창원에다가 유해를 안장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박열 동지를 통해서 백정희 선생님. 물론 이제 그 백정희만이 아니라 이봉창, 윤봉길, 삼의사, 삼열사의 그 유해를 다 모셔올 때는 이 박열 선생님의 역할이 엄청 컸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아직 우리가 일본하고 수교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아직은 또 45년 요때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호락호락하게 독립운동가 유해를 수습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줄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열 선생님 역할이 대단히 컸다.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의 비밀 작전이었겠는데 느낌적으로. 뭐 비밀리에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지 박열 선생님의 의리를 저희가 사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백범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됐다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다면 그래서 효창원이 국립묘지가 되는 거죠. 독립운동가 전용 국립묘지가 되는 거죠. 그랬으면 지금 우리가 동작동 국립묘지에 대전 국립묘지에 친일파가 있네 해가지고 우리가 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불행히도 백범 선생 스스로가 친일파에 의해서 암살됐고 그분의 유해도 역시 또 효창원에 모셔져 있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보시면 이 사진도 한번 볼까요? 예. 백범생이 초대 대통령이 됐다면 이제 이 효창원이 국립묘지가 됐을 것이고 독립운동가 전용 묘지로 이제 세팅이 됐을 텐데 불행히도 본인이 거기에 안장돼 버리시는 불행한 역사가 시작됐고 왼쪽 사진은 백범생이 이제 그 안두희에 의해서 암살돼서 몸에 총알이 몇 개 박히기도 했지만 관통을 했어요. 그 총알이 안두희가 쏜 흉탄이 그 관통한 총알이 창문을 뚫고 나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어떤 모르는 친구들은 창문 밖에서 쐈냐고. 그게 아니고 안에 있었는데 백범생 몸을 관통해서 총알이 저 창문을 빠져나간 거다. 야, 사진 기가 막힌. 저기 사진인데 그래서 그 당일날 그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민중들이 와서 경교장 앞에서 통곡하던 모습인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백범 김구 선생 11주기 추도식장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볼 것은 11주기 추도식 사진이 유일한 사진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1주기, 2주기, 3주기, 10주기는 어디냐 이거죠. 백범 김구 선생 11주기 추도식장. 그렇습니다. 그럼 11주기 만에 이 사진이 하나 찍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주기부터 10주기까지 추모식 못한 거죠. 못했다고요? 네. 누구 때문에 못했을까요? 이승만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승만은 김구를 필생의 라이벌로 생각했고. 필생의 라이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등의식이 더 강했다고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5.18 망월동 묘지 얘기를 꼭 합니다. 제가. 이 망월동 묘지가 국립묘지로 생각되기 전에 옆에 국립묘지 되기 전에 망월동 묘지 그 참배하는 것이 저희 어렸을 때 대학 때 다닐 때는 참배투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참배투쟁. 5.18가 광주 가서 금남로에서 열심히 데모하고 어쨌거나 막힐지 알지만 망월동 한번 가보는 거 아닙니까? 뭐 입구에서 막히긴 하지만 어쨌든 참배투쟁이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이 당시에 똑같습니다. 1주기부터 10주기까지는 참배투쟁이에요. 국민들이. 참배하는 것이 곧 반이승만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도둑참배라고 표현합니다. 도둑참배. 그래가지고 어떻게 참배하냐면 그 기록에 있는데 멀리서도 와요. 지방에서도 참배하러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통금 시간이 있거든요. 예. 통금 시간이 12시부터 새벽 한 4시나 5시쯤 됩니다. 그러면은 그 근처에 잠을 자요. 효창원 근처에 잠을 자다가 통금이 해제되지 않습니까? 4시나 5시에. 그러면 해제되자마자 얼른 참배하고 다시 가요. 도둑 참배. 검문 받을까봐. 5.18하고 똑같네. 똑같죠. 똑같죠. 그럼 11년 만에 이게 공식적으로 행사를 열었다는 건데 네. 이승만 죽고 나서겠네요? 아니죠. 그럼요. 언제냐면 그때가 1960년입니다. 60년 4월이에요. 4월 26일 날이 기일이거든요. 예. 6월 26일 날이. 예. 곧 뭐냐? 4.19 혁명이 바로 있었던 거죠. 그 해. 그 해. 예, 60년 4월 19일 혁명 때문에 바로 2달 후에 참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이승만 정권 끝나자마자. 그렇죠. 야, 우리 6월 항쟁 되고 나서야 5.18이 정식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네. 예,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이승만 진짜 나쁜 놈이네요. 그래서 결국 역사를 복원시키려고 하면 민주주의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안두희가 누구의 지령을 받았는지 아직도 사실상 밝혀진 게 없죠. 다 알고 있지만 말을 못하는 거죠. 예, 증거가 없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이 도둑 참배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1945년 6월 26일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60년까지 59년까지 10년 동안 공식 참배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항상 이 효창공원은 독립운동가들, 김구를 포함한 독립운동가들의 묘소기 때문에 여기에 참배한 사람들은 곧 반 이승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승만이 보기에 아직 뜬 거예요. 반 이승만이 아직 뜬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배를 온전하게 하면 안 되겠다. 참배하는데 최대한 방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몇 번의 시도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묘지를 옮기면 되는 겁니다. 묘지를 첫 번째 방법은. 근데 묘지를 옮겨야 되는데 묘지 옮기는 걸 한 55년, 그러니까 6.25 전쟁 직후부터 한 55년, 56년부터 묘지 옮기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난리가 나는 거죠. 야, 내가 아는데 네 이승만 너의 사실 지시를 받고 안두희가 김구 선생을 죽인 건데 김구 선생이 모셔져 있는 묘지마저 옮겨? 넌 정말 인간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묘지 이장을 반대하면서 그 묘지를 옮기려고 하는 공병대가 출동해가지고 옮기려고 하거든요. 불도저랑 포크레인 와가지고 그때 다리를 집어넣고 누운 분들이 몇 명 있어요. 독립운동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균관대학교 초대 총장인 심산 김창숙 선생인 거예요. 예. 그 김창숙 선생님이 그 시를 하나 씁니다. 시를. 예. 효창공원을 통곡한다. 예. 라고 하는 시를 쓰는데 아주 명시에 명시.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네. 효창원을 통곡함. 심산 김창숙. 효창원에 스산한 바람 불고 처절한 비 내리는데 통곡하며 부르노라. 7 소년의 영혼을 땅속에 묻힌 말라버린 뼈. 일찍이 무슨 죄를 지었게 멋대로 공병대에 괭이 아래 파헤치는가. 저 남한산 저 탑골 공원을 보라. 하늘을 찌르는 동상이 사람의 넋을 빼앗는구나. 독재의 공과 덕이 지금은 이렇듯 높을지나 두고 보시오. 상정과 벽해 일순간에 뒤집힐 것을. 와, 분노가 막 담아있네요. 네, 두고 보자 아닙니까 이거? 예, 56년도 시인데요. 두고 보자죠. 그다음에 여기서 좀 시를 좀 설명해야 될 게 두 번째요. 남산 나오는 거 있죠. 예, 두 번째 버전 남산. 예, 남산과 탑골공원 왜 보라? 왜 거기에 이승만 동상이 있거든요. 이승만은 그 동상을 보고 하는 얘기가. 예, 이승만은 살아생전에 자기 동상 세운 사람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예, 그래가지고 그 동상, 네가 너를 찬양하기 위해서 세운 이 이승만 동상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야 이거사. 그 상전벽해가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저 시가 지어지고 4년 만에 4.19 혁명이 일어나서 그 4.19 혁명에 참가한 군중들이 실제로 남산에 있던 이승만 동상을 철거했죠. 네. 미래를 예언한 시입니다. 진짜. 네, 멋있는 분이죠. 멋있는 분입니다. 예. 그 심산 김창숙 얘기하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심산 김창숙은 성균관대학교 초대 총장이죠. 물론 당연히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고 초대 총장인데 그 성균관대학 해방 이후에 성균관대학이 몇 번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은 삼성이지만 그 전에는 뭐 코롱이 됐다가 복명이라고 하는 무슨 의료업체가 됐다가 몇 번 주인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삼성 설립자인 이병철이가 삼성이 이제 그 학교의 법인을 좌지우지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호암 이병철의 호를 따가지고 호암관이라는 이제 건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바뀌고 하면서 그 호암관을 뜻있는 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심산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호를 따가지고 심산관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런데 다시 삼성이 주인이 되면서 다시 그 심산관이 호암관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맨날 성대생들 만나면 맨날 야 너희들 너 딱 하나만 해라. 이름 바꿔 이름 호암관을 심산관으로 바꿔. 네. 말이 되냐 말이 돼. 그러니까 너희들 학교에 있는 독립운동가도 제대로 서장 못하면서 무슨 독립운동가 민주주의를 한다는 거야. 제가 맨날 그렇게 성대생들이나 동문들 만나면 예. 힐난을 합니다. 부끄럽네요. 근데 안 바뀔 거예요. 자. 예, 삼성이 바꿀 사람들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우리가 심산 김창숙을 좀 효창공원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해야 될 우리 어른 중에 하나이죠. 네. 계속 가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볼까요? 예. 그래서 1956년도 시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시를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 이승만의 첫 번째 시도는 묘를 옮기자. 묘를 옮기면은 묘를 이제 먼 곳에 옮겨버리면은 참배객들이 안 모이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시도는 첫 번째 시도는 심산 김창숙 선생님 등에 의해서 저지가 되고 두 번째 플랜 B가 또 있었던 거야 이승만의 플랜 B 뭐냐. 그러면은 참배객들이 참배하기 어렵게 시끄러운 운동장을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축구장을 만들어 버리자. 야, 묘 옆에다가 이렇게 시끄럽고 막 묘 소리 지르. 옆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묘 입구에다가. 그러니까 망월동 묘지 앞에다가 프로야구장 경기 만든 거나 똑같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82년도 프로야구가 시작된 배경이 어떻게 보면은 그 5.18 항쟁의 맞죠.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전두환이가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이승만한테 배운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축구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축구장을 그 묘 앞에다가 묘역에다가 그러면 거기서 축구하면서 뭐 옛날엔 축구장 가면 다 담배 피게 하고 술 먹게 했거든요. 지금은 뭐 술 담배 안 되지만은 옛날 축구 경기장 자체가 다 술 담배 판이에요. 그 위락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위락시설을 만들어서 이곳에 이 경건함, 독립운동가가 안장되어 있다는 기억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대놓고 김구 참배객들 보기 싫으니까 축구장 만들어라 하긴 민망하니까 그 자기 부하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이승만이가 지시 내린 거예요. 아 우리가 국제 축구 경기를 좀 해야 되니까 입지가 좋은 곳 몇 군데를 찾아봐 했더니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철없고 눈치 없는 공무원들이 축구장 부지가 좋은 곳이 나왔습니다. 어디야 그랬더니 아 상도동과 우이동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우이동이 좋거든요. 네. 우이동이 그 덕성여대 건너편에 네. 그 솔밭공원이라고 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 또 상도동이 지금 상도동 말고 약간 좀 그 한강 쪽 가까운 쪽은 좀 빈 공터가 많았는가 봐요. 네.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딱 입지 분석을 해보고 상도동과 우이동이 좋은 축구장 부지가 나왔습니다 하니까는 이승만이 속으로 이런 바보 같은 것들 내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 됐고 너희들은 앞으로 승진 못해. 해가지고 됐고 그냥 효창공원에다 지어놓게 된 겁니다. 축구장을. 야 진짜. 네. 그래서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위에서 보는 사진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비행기 찍은 거예요? 네, 이거 항공 사진인데요. 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자 보시면은 그 운동장은 보실 거고 그 운동장 위쪽으로 1시 방향이랄까? 1시 방향 쪽으로 있는 게 김구묘지입니다. 그다음에 한 2시 방향 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안중근 의사 허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5시 방향쯤에 있는 게 임시정부 세 분의 요인 이동영, 조성환, 차이성 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입구에다가 그냥 말뚝을 박아버린 거죠. 야 지금도 효창 운동장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거기 가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앞에 네. 축구장 있고 그 네.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백범 선생님 묘 있고. 또 가보시는 분들이 백범 선생님 묘 정도만 들르죠. 네.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효창공원역에 내려가지고 걸어오는 분들 많은데 오면은 가장 먼저 보인다는 게 축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구장 때문에 묘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이거 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세팅된 게 1960년이니까 벌써 6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자리를 찾자. 원도 창경궁으로 제자리를 찾는데 왜 효창원을 제자리 못 찾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민족정기 그다음에 독립운동 정신을 되살리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고 했는데 이제 60년 동안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효창 경기장
대한 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거예요? 정해진 바 있는데 제가 후반부에 네, 다행히 알겠습니다.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다행이군요, 일단은. 네네. 근데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시면요. 아까 좀 전에 그림 보시면요. 네. 예, 효창 운동장을 만들면서 불도저로 밀어 없앤 나무가 15만 그루가 되고요. 야. 15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그다음에 자연 연못도 있습니다. 한 서너 길 연못을 그냥 묻었어요. 연못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억지로 만들었고 이 축구장이 국제 경기장인데 대한민국의 축구장 중에 골목길 들어가서 축구장 나온 데가 이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진짜로. 전 세계적으로 되게 봐도. 웃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골목길 가야지 축구장 나온 데 여기밖에 없어요. 예전에 동대문 운동장이나 예. 잠실 같은 데 가보세요. 큰 길 대로변이죠. 벌판에 만들어졌던 벌판이죠. 거잖아요. 예, 원래 그게 기본이죠. 축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장 기본인데 주택가 있어 사실 알고 보면. 골목길 들어가야 나와야 축구장이에요. 예,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왜 여기다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솔직히 효창 운동장은 조기 축구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들이 됐는데 자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놈이라고 해야 되겠다. 일본 놈들이 그 새말뚝을 골프장과 스키장으로 새말뚝으로 박았다면 해방 이후에는 이승만이 축구장을 새말뚝으로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는 어떤 새말뚝을 받았는지 볼까요? 박정희는 어떤 새말뚝을 받았는지. 박정희도 또 여기. 네, 예. 그러니까 독재자들 눈에는 효창공원은 눈에 가신 거예요. 예,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게 참 많습니다. 박정희 자체가 친일파였으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너무나도 많지만 그 백범 묘지를 보시면은 나오는데 백범 묘지가 5번인가 1번이죠 1번. 1번이 백범 묘지 아닙니까? 예. 1번 백범 묘지 우측에 6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6번 숫자 예. 6번. 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방공투사 위령탑이에요. 야, 연맥이기 작전 같은 그렇습니다. 건데? 이 효창원의 가장 명당 자리에 방공투사 위령탑을 만든 이유는 뭐냐? 예. 백범은 왜 죽었는가? 백범은 남북 협상하면서 북한하고 손을 잡았다. 김일성하고 손을 잡았다. 예, 백범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김일성과 손을 잡음으로써 점점 빨개지고 있다. 라고 하는 용공 프레임을 계속 해방 이후에 만들었거든요. 그 용공 프레임의 가장 큰 피해자가 첫 번째는 백범이고 두 번째는 김대중입니다. 이 프레임이 아직까지도 오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바로 부적처럼 백범 선생 바로 옆에 방공탑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즉 백범을 참배하러 가는 놈은 빨갱이다라고 하는 부지불식간의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든 것이죠. 너희들은 독립운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빨갱이들이랑 싸웠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다른 건 빼고 저쪽 오른쪽에 8번에 원효대사 동상이 있는데요. 예.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원효대사 동상이 왜 거기 있나?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앞에 원효로잖아. 원효로. 원효로가 있고 길이. 원효대교도 있고. 그럼 원효로와 원효대교는 과연 원효대사랑 관련이 있냐?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약간 에피소드 하나 있습니다. 웃지 못할 에피소드. 예, 우픈 현실인데요. 네. 그 일제 강점기에 이 동네 이름, 요 동네 이름이 원정이에요. 원정. 예. 한자로 원정인데 원정 으뜸원자 쓰는 원정인데 해방이 되니까 일제 강점기의 동네 이름을 그대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효창동으로 바꾼 거예요. 동네 이름을. 해방 이후에. 뭐 잘 바꿨죠. 근데 그 앞에 길이 또 생겼단 말이죠. 60년대 큰 길이. 길 이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원효대교로 만든 건데 원효대로로 만든 건데 왜 그러냐? 제 추측인데 제 추측과 연구자들의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시 지명 사전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아마도 일제 강점기의 땅 이름이면 원정의 원자에다가 해방 이후 지금 이름이 효창동의 효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원효로 만든 거 아니냐? 그래 놓고 만들어 놓고 원효대사로 이제 포장한 거죠. 이런 네. 그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게 원효대교 원효로 아닙니까? 예. 그게 지금 원효대사랑 아무 상관없는데.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게 길 이름이 만들어지니까 원효대사 동상을 저기다 세워버려요. 근데 원효대사도 일본 놈들이랑 싸운 분 아니세요? 그거는 사명당 서산대사고요. 아 그런가? 예, 원효대사 그 저기 해골물. 예. 내가 헷갈렸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 지명 사전을 보면 왜 원효로를 만들었냐 되니까 원효대사가 그 앞으로 지나갔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전 국토가 원효로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있는데 저 동상이 1969년도에 만들어져요. 원효대사 동상이. 근데 뒤에 이렇게 가보면 누가 세웠냐면은 그 당시에는 69년도에는 박정희가 자신의 친일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 독립운동가 동상을 전국에 세울 때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산의 김구 선생님 동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친일파 김경승이가 만들었다고 하는 이것처럼
저 원효대사 동상도 그 즈음에 만들어지는데 근데 저 뒤에 이렇게 보면요. 누가 돈 냈냐면 그 대한항공 조중훈 씨가 돈 냈어요. 왜냐하면 대한항공 그 조씨 집안 그 조중훈 씨가 그 당시에 불교 신자였나 봐. 그래가지고 조중훈이 돈 내가지고 만들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그 독립운동가 동상을 만들면서도 자기 돈 안 써. 다 기업들 돈 뜯어다가 이렇게 쓰는 그런 건데 어쨌든 저 원효대사 동상은 뜬금없는 곳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저기 축구장, 뭐 방공기념탑, 원효대사 동상 이런 이질적인 시설들을 좀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효창 독립공원을 만들면서 우리 과제입니다. 아마 옮겨지게 될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축구장이었으니까. 예, 그러네. 축구장을 좀 옮기는 걸로 지금 저희가 옮기라는 게 바로 리모델링하는 걸로 했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저희가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서울시장 후보님도 잘 보셔야 돼요. 네, 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축구장을 애초에 계획은 이제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가장 이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나온 조감도예요. 그러니까 축구장을 완전히 옮긴다. 완전히 옮기고 그 자리에는 백범 공원을 만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효창공원의 바운더리의 땅 주인들이 3명입니다. 국가 땅이 있고요. 나라. 그다음에 시 땅이 있습니다. 서울시 땅. 그다음에 용산구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서울시장과 구청장 3자가 의견이 일치해야지 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5년 당시에 대통령 의지가 만빵이죠. 그런데 그 당시 서울시장이 누구였을까요? 이명박. 그렇습니다. 해줄 리가 없죠. 해줄 리가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 축구장 땅이 또 서울시 땅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축구협회도 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관리를 대한축구협회가 하거든요. 그럼 그 당시 축구협회장이 누굽니까? 정몽준. 그렇습니다. 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그러니까 서울시의 반대, 축구협회 반대 때문에 이거는 계획만 세우고 못한 거예요. 정권을 연장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지금 효창 독립공원을 만드는 최적의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대통령과 시장과 구청장이 어쨌건 동의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고 이 세 조합 중에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쪽이 뽑히면 안 되는 이유구나 서울시장. 저는 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니 왜요? 하시면 되지 뭐. 네. 그래서 실은 이제 2005년도 당시에 예산까지 내려왔어요. 몇백억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불용 처리됐습니다. 보훈처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가 다시 그대로 반납됐어요. 네. 화나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관여한 지가 벌써 20년이 되니까 저로서도 감개가 무량한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고 근데 다시 이 사업이 그러면은 이제 곧 2025년이 된다고 아까 우리 처음에 신문기사 언급했는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를 참배하십니다. 자 보시면 자 2017년 5월달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첫 번째 맞는 광복절 기념식이 있었어요.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경축식이 있었죠. 세종문화회관 가기 전에 여기부터 들린 겁니다, 대통령. 그러셨구나. 네, 여기부터 우리가 이건 몰랐지? 네, 그리고 이날이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주변에 의전 챙겨야 될 사람들이 바로 국방부 의전팀 와가지고 의전하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이미 이 효창공원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본인 몸으로 보여준 거죠. 대통령이 여기를 첫 취임식 마치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 경축식 참가하기 직전에 여기를 오고 간 거예요. 대통령 분 중에 오셨던 분들이 지금 문 대통령 말고 또 있었나요?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근데 현지 대통령 중에 그 묘역이 김구 묘역이 있고 그다음에 삼의사 묘역, 그다음에 임시정부 묘역이 크게 3개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김구 묘역은 가셨어요. 근데 이게 3군데 묘역을 다 간 거는 이분이 처음입니다. 역시. 예. 여기 그런 거잖아요. 민주 국가의 정통성. 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된 그 정통성이 백범 김구. 그다음에 굳이 말하자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전통 적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촛불 정권의 뿌리가 독립운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정치 행위고 아주 중요한 정치 행위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한번 가면은 여기서 국회의원들 많이 와요. 그냥 국회의원들 오는 건 뉴스도 안 되는데 산부 요인들이 좀 와줘야 되는데 문희상 국회의장도 왔습니다. 현직일 때. 고맙죠.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 와야 될 겁니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아직 안 오셨으니까 말씀하시겠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 그러니까 역사 의식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 역사 의식이 곧 개혁입니다. 개혁 의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예. 왜 비개혁적이냐? 왜 개혁성이 발현 안 되느냐? 역사 의식이 없기 때문인 거죠. 예. 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김명수 대법관이 안 올 것 같아요. 예. 안 와도 되고 예. 예. 오지 않길 바라고. 예. 판결이나 잘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임기나 잘 맞추면 예. 좋겠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효창공원을 독립공원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독립공원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 이 표제 이 그림은 누가 만들었냐면 한겨레 신문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하고 저희가 2017년 18년도에 그 효창공원은 독립공원이라고 하는 특집 기사를 몇 번 연재했거든요. 왜냐하면 효창공원이 독립공원이 격상되면 가장 혜택받는 언론사가 한겨레예요. 왜냐하면 한겨레 신문 바로 뒤에 있거든요. 아, 그러네. 또 그러니까. 예,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용산과 마포구긴 하지만 거의 뭐 같은 동네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효창공원은 독립공원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이제 우리 한겨레 신문과 저희가 같이 기획 연재를 벌였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우리가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그럼 독립공원이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저기 얼굴 그림에 나와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안장돼 계신데 예. 추가로 다른 곳에 안장돼 있는 독립운동가들 묘역도 일로 옮기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예. 독립운동하신 분들을 현충원에서 빼버리면 그러면 안 되죠. 침입하면 남잖아.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국립묘지에 없는 또 독립운동가도 있어요. 그래서 후손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독립운동가도 있는데 그럼 그런 묘지 분들의 묘소를 다 옮기냐 효창공원을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효창공원은 지금 저 7번의 선열이 있음으로써 효창공원인 것이지 예. 추가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잘못된 것은 거꾸로 역으로 그럼 저분들이 지금 현재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동네 공원에 격화돼 가지고 안장돼 있으니까 오히려 저분들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저분들을 다 국립묘지로 옮겨야 되냐 또 이런 또 제안도 있어요. 근데 또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계속 궁금했거든요. 네. 김구 선생님 같은 계신 분들이 국립묘지도 아니고 네. 그냥 효창공원에 묻혀 계시는데 그러면 그거를 왜 저렇게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지? 하는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문제 저희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이것을 국립묘지 격으로 승격한다가 지금 현재 현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국립묘지로 하진 않지만 국립묘지급으로 관리하는 것은 제가 최근에 통과됐어요. 국무회의에서 예. 법 통과를 해가지고 굳이 국립묘지는 아니지만 밖에 있는 국립묘지 밖에 있는 독립운동가들 묘소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근린공원이니까 용산구가 관리하다 보니까 예. 직원이 많지도 않고 예산도 적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뭐 때도 제대로 못 입혀요. 쓰레기도 제대로 못 줍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소유권은 관리권은 계속 갖고 있되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지원해주는 보훈처. 네, 보훈처에 관리를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바꾸기로 해가지고요. 드디어 이제 효창 독립공원으로 우리가 하기로 작년 재작년에 마침 그것도 3연동 100주년의 성과죠. 그래서 아직은 이름을 이렇게 정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효창 독립 100주년 공원으로 가칭으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2025년까지 완공한다라는 게 이제 현재의까지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축구장입니다. 그 축구장의 땅의 소유자는 서울시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2025년에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이지 여기서 어그러지면 효창 독립공원은 영원히 제가 볼 때 안 된다. 우리 세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로서 이제 항상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야, 시장님이 진짜 중요해졌네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미 이렇게 하자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요. 예. 네, 나머지 시장님이 이제 방침을 정해서 이 방침대로 밀고 나가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4월 보궐선거에 누가 되실지가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되게 관심사가 있고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뭐 서울시장에 나오는 모든 후보들이 뭐 효창공원에 참배하겠다고 하면 제가 바쁜 제가 나가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연락 안 하면 말고. 예. 야,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알면 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알면 할 거다. 그래서 어제 바로 제가 박영선 후보가 나오셨길래 물론 전에 우상호 후보도 나오셨지만 나오셨길래 얼른 제가 이 방송 나가서 해야 뭐 참모진이라도 좀 보고. 제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뭐 걱정하세요. 네, 직접 알려드리면 되지. 네, 알겠습니다. 이런 방송이 있는데 네네네. 다 보시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상황이 이러니까 좀
알고 계시라. 네네. 참배부터. 네, 참배하시면 안내는 제가 하겠다는 거죠. 네. 2002년에 김대중 정부가 테니스장 자리에 백범 김구 기념관을 건립했지만 네. 그보다 훨씬 큰 효창 운동장은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아직도 있다. 못 간 거죠. 그 당시에 축구협회장인 바로 정몽준 씨가 쉽게 말하면 어깃장을 놓은 건데 그때 토론회도 했었어요. 이거 좀 옮기자고 노무현 정권 당시에 그때 네. 초선 의원으로서 정청래 의원이 이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제가 패널로 나갔는데 저는 가급적 옮기자. 근데 왜냐면 그 당시에 옮길 땅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땅이 어디냐면 고척동. 그 지금 본부장 자리. 본부장인데. 그러니까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축구협회 축구인들은 가장 좋은 곳에 최신식 축구장에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정몽준 때문에. 축구장이 그렇게 많아야 돼요. 저 상암동에도 있고 잠실에도 있는데. 아니 상암당 하기 전에 이제 한 얘기인데 어쨌든 아직 축구장 필요하죠. 왜냐하면 동대문 운동장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효창 운동장의 그 공간과 그 활용도는 필요는 해요. 그렇지만 그 골목에서 하는 것보다 고척동 좋으니까 글로 하시라라고 하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축구인 대표로 나온 분이 누구였냐면 김주성. 사자머리 김주성. 그러네. 예, 김주성 씨가 국가대표 출신으로 그 당시에 협회 뭐 대외협력국장인가? 그럼 맞아요. 직함을 갖고 계셔서 같이 토론했어요. 그분은 반대, 나는 이렇게 가지고. 야, 너 열받네 진짜. 네. 아니 물론 축구장은 대안만 있다면 옮겨갈 수도 있는 건데 네네네. 민족 정기를 축구인들이 축구할 공간이 효창 운동장 사라지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반대래요? 그 동안에는 이제 뭐 축구인들과 독립운동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싸움으로 이제 돼버렸다가 어쨌든 작년 재작년에 다 모아서 한 10몇 번, 20몇 번 정도 계속 토론도 하고 해서 그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 우리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안으로 해서 지금 그 안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서로가 다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한 안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실행만 하면 됩니다. 이제 실행 주체인 이제 서울시가 가장 중요한 주체인 서울시가 이 실행된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밀어붙이기만 하면 계획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오늘 이 한 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이후에 한국 사회의 어떤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압축된 사건처럼 보이네요. 네. 야, 거기다가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막 뭐 아무 관련도 없는 동상 세우고 막 대한 논의에 이런 분들 들어가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어지럽. 그게 목적이죠. 그게 바로 그 효창공원, 효창운동장, 효창원이 갖는 독립운동의 기억을 없애려고 수많은 다른 이상한 것들을 심어놨고 그게 이 독재자들의 목적이었던 거죠. 독립운동 기억에서 잊어라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동이었고요. 네. 다시 한번 아까 홍보 좀 해드릴게요. 요 책이요, 요 책. 만화로 되어 있는데 한 시대 다른 삶 해가지고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의 엇갈린 삶에서 만화로 되어 있는 책 2권이 지금 민족문제연구소가 이 책을 발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다른 자금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판매할 수는 없고 약간의 남아있는 것은 저번에 한번 아이디어를 짜다가 민족문제연구소에 회원가입 얼마 안 돼요. 한 달에 뭐 10,000원씩만 후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5천만 원이면 됩니다. 네. 그 가입하신 분들 중에 새날을 통해서 가입했다고 하시면은 보내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이 책은 꼭 한번 그런 식으로 우회 구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민족문제연구소 이 방송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모르고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이번 주말에 효창공원 한번 가는 것도 좋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은 가지 마세요. 춥다니까 하니까. 날 풀리면 가세요. 추울수록 독립운동가들의 그 네. 추웠던 걸 네. 같이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저 서울시장 후보들을 한번 참배하게도 한번 우리 새날 그건 제가 분명히 만들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이 방송 꼭 보시라고. 네. 자, 민족문제연구소 11회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 실장님은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많이들 보시라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